코드. 레코딩 한다고 떴습니다. 네. 실벨 티키타카 영롱님이랑 저 노태승이고요.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사를 몇 가지를 읽어보고 오늘은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AI가 그 관리자 역할하는 그 화이트 칼라 잡도 줄여들고 있다라는 얘기, 샌프란시스코 도시에 대한 얘기, 일본 VC 이렇게 세 가지 후보만 네네. 관련된 얘기 커버 가능하면 그것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좋습니다. 네네. 요거부터 한번 다뤄보면 기사도 저도 쭉 봤는데 일단 네, 블루 컬러뿐만 아니라 화이트 칼라 직장 잡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취지이고 그리고 네, 처음에는 뭐 데이터 때려 넣어가지고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했다가 요즘에 콘텐츠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다음번에는 이제 관리자 역할하는 크리티컬 띵킹하는 잡들도 줄어들 수 있을 거다. 요거는 네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AI를 일할 때 썼던 사람 비중이 뭐 50%에서 음, 한 70%까지 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뭐가 됐건 AI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인 것 같고 뭐 이런 단순 네네. 작업도 UPS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요약. 네네. 네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뭐, 예를 들어 VC, 이게 굉장히 뭐, 옛날부터 나오던 그런 메시지이긴 하지만 요즘에 특히 이제 또, 뭐, 저희 생활에 이제 와닿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VC 일만 해도 그 LP 업데이트 같은 거를 이제 제네알 써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걸 드래프트를 좀 하고 하는 것만 해도 이제 옛날에 주니어 분들이 하던 일들이 조금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10명 필요하던 게 뭐 한 5명만 있으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임팩트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요즘에 그 데이루데이 일하시는데 실제 임팩트가 있으시냐니 주위에 그런 거 좀 보시나요? 저희는 사실은 정부기관이다 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아주 빠르게 도입하진 않는데 최근 음, 시를 만나보면은 네네. 예를 들면 그 토머스 턴거즈랑 이런저런 얘기를 만나서 한 적이 있었는데 아, 네네네. 티어리. 예, 띠오리 벤처스에 네네 네. 그 뭐, 넌 오픈 AI가 좋은 거 같니? 엔트로픽이 좋은 거 같니?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는 블로그 글 쓸 때 주로 엔트로픽 쓴다고 자기는 엔트로픽이 좋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콘텐츠 만들 때 뭐, 이 기사 요약해서, 뭐, 5문장으로 막 해줘.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까 음, 싶은데.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네네네네.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어, 네네. 컨텐츠 제너레이션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근데 LP 네네. 업데이트 할 때는 어떻게 쓰죠? 뭔가 뭐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어 회사에서 보내준 네네. 레터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그거를 가지고서 뭐 난 내가 GP인데 LP한테 업데이트하는 레터를 한번 써줘 이런 식으로 시키나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단순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제가 드래프트를 이제 블랙 포인트를 띡띡띡 쓰고, 이거를 이제 팔을 붙여줘. 이런 식으로 지금은 쓰는 게 많거든요. 아, 아니면, 예, 그리고 영어를 쓰니까 뭔가 좀 더 이제, 좀 더 다른 표현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이제 improve 이런 거 펑션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아직 쓰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말씀해 주신 것대로 이제 다음 스텝은 저희가 이제 뭐 KIC가 좀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 프라이빗 그 데이터에 넣어갖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뭐 그때 계약했던 이 투자건의 뭐 매니지먼트 피가 얼마더라 이런 거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예 조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GPT 혹시 이 화면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 근데 저, 태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좀 쓰시나 봐요. 사실은 뭐 네. 저희는 LLM 회사들도 좀 보다 보니까 아, 돈을 테스팅 내고 한번 하셨구나. 써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과연 음, 값을 하는지 네네, 20불인데 20불을 내가 계속 과연 쓰게 될까, 내게 될까.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기능들을 GPT를 만들 수 있어서 만들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네네네, 그런 뭐 분리 포인트 1, 뭐 2,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글을 다듬어 줘.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커스터마이즈해서 쓰는 것들은 좀 되게 일차원적이긴 하지만 네네.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고, 근데 네. 아주 고차원적인 것까지 쓰지는 않는 것 그거는, 같고, 저도. 예, 네. 맞습니다. 예.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는 모르겠고, 아마 미래에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근데 주요 아이디어는 사람이 일단 피드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음, 예. 네. 만약에 뭐 포트폴리오 회사가 20개다 그러면 20개에서 오는 뭐 보드 덱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돌리고 음, 아, 그래서 네네네네. 사실 이런 요금제들은 이제 25불짜리인데 네. 어 인풋된 데이터를 트레이닝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 뭔가 그거를 자동화해서 뭐 특정 폴더에 넣어놓으면 그거를 분기마다 갖고 와서 서머리 해가지고 뭐 그래프도 그려주고 써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음, 아직까지는 그런 유즈 케이스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된다고 하면은 25불을 쓸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자동화가 돼서 내가 안 네. 건드려도 자동으로 거의 80%, 90% 좋은 글이 나온다고 하면 하지만 네네네.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그러네요. 제 생각입니다. 챗 GPT나 이런 LLM 솔루션에 대해서. 근데 뭐 좀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쓰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제스퍼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네네. 그 옛날에 한때 엄청 떴었잖아요. 예, 그쵸. 그, 예, 펀딩도 많이 받고. 그런데 지금 제가 카톡에도 지금 글 올렸는데, 거기가 이게 막 한창 이제 화제가 됐을 때 저도 이제 돈을 내고 써보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 제가 내는 돈의 값어치는 사실은 안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카피라이트 하는 회사죠, 여기. 예, 그래서 내가 블로그 쓸다니 그 LP 업데이트 쓸다니 이런 것도 한번 써봤는데, 이게 가끔 아직도 쓰긴 쓰는데, 별로 이제 값어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그 오픈 AI라든지 퍼플렉시티 이제 공짜 버전으로만 해도 충분히 이제 지금 원하는 건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네. 굳이 이걸 내가 이거를 얼마를 내고 이렇게 써야 되나라는 회의감은 좀, 드는 게 좀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빙도 무료고 퍼블리시도 무료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돈을 내고 이걸 별도로 돈 내고 쓰기에는 아깝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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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챗GPT 20불 내면 그거 말고 그림도 그려주고 어제 나온 그러니까요. 거처럼 비디오도 네, 그려준다던데 지금은 안 되지만 네, 아마존 프라임처럼, 네.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제일 좀 힘들지 않을까 너무 빨리 움직여서 네, 고민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그래도 제스퍼를 제가 그래도 제가 돈 낸 거를 이제 합당화했던 이유가 이메일, 지메일 쓸 때 이제 바로 딱 그 드래그 해갖고 그 임프루브 이런 거 하면은 바로바로 바꿔줬거든요, 이메일을.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불과 한두 달 후에 그래멀리라는 툴을 제가 쓰거든요. 문법 고쳐주는 거. 네, 네, 거기서도 똑같은 걸 나왔어요. 이랬는데 또 불과 몇 달 후에 제가 이제 또 그 슈퍼휴맨이라는 그 이메일 앱을 쓰는데 거기서도 또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제가 아까 지금 선생님이 딱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그 캐치업을 할 수 있는 그 플레이어가 많은 영역에서 이제 제네이아 하는 플레이어들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 네. 예. 이거 혹시 쓰시나요?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해갖고 많이, 슈퍼휴먼 네, 이거는 좋아를 하고 캘린더 있는. 관리해주고 연동해주는 앱이죠. 메일이에요, 메일. 아 이거 얼마? 캘린더는 요즘에 이제 막 하기 시작했는데, 예, 음,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돈을, 저는 그냥 제 스타러 혼자 쓰고 있는데, 메일을 이제 많이 받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메일 관리에는 이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뭘 해주는 거죠? 분류해주고 뭐 얼러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제가 또 원래 개발자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단축키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아 예, 그 한마디로 그냥 단축키고, 그거를 이제 좀 더 예쁘게, 또 알기 쉽게 이제 단축키를 쓸 수 있게 하고 정리를 해주는 툴인데, 한마디로 하면. 그렇군요. 근데 이제 워낙 그걸 잘 하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원래 이런 회사들이, 네. 개발자 하셨었어요? 아, 네, 제가 원래 첫 직장은 이제 개발자, 골드만에서 개발자 했고, 아, 예, 예, 코딩을 하던 사람이었고, 네. 그런 거 예. 금융 투자 쪽도 업무를 하신 거고요. 금융투자정 했는데, 뭐 데이터드에서 제가 막 그걸 한 건 아니고, 그 네. 대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뭐 최근에 한국의 VC 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이제 뭐 그래픽 디자이너 5명 있었는데 2명으로 줄였다.
음, 그리고 뉴스에 나왔지만 뭐 구글 광고 사업부 뭐 몇천 명 잘랐다 레이오프 음, 들 그게 원래부터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익명 인력이었기 때문에 잘린 것도 있지만 또 AI 이런 거랑 맞물리다 보니까 네, 그런 교집합도 있었던 것 같고 네네. 최근에 그 구직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레주메 스크리닝 할 때 AI를 많이 쓴다더라. 그래서 음, AI가 좋아할 만한 형식과 컨텐츠 이런 표현들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뭐 네, 말하자면 이게 100장 있으면 80장은 걸르고 20장만 인사 담당자 보면 되는 거니까 그쵸, 이게 그쵸. 이제 뭐 약간 false positive 오류는 없고 false negative 오류만 있으니까 그럼 네네. 뭐 20개만 봐서 2명 인터뷰 보면 되지. 약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야, AI한테 잘 보여야 되는 시대가 이미 온 것 같다. 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조금 더 재밌네요. 아이디어를 제대로 해보면 뭐 옥서 네, 폴리틱스라는 그 파운더분하고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어, 내가 가진 정치적 성향과 내가 가진 어떤 뭐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 아니면 테크 주식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뭐 강남구에 산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내가 누구를 투표를 하는 게 제일 나한테 최적인 건지를 AI한테 맡기고 그렇죠. 그거 편하네요. 예, 워낙 공약도 많고, 막 이거저거 얘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뭐 대통령 선거다 이런 했을 때 아니면 이게 사실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건데 예, 어, 예, 예, 나를 예. 100% 알고 내가 예를 들면 내 정치적인 올바름과 나의 경제적 이익 중에서 나는 100%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거야. 아니면 나는 80%의 경제적 이익과 20%의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할 거야. 이렇게 이제 트위크를 해서 네네. 내가 돈을 잃더라도 나는 옳은 일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매저를 해가지고 내 AI한테 그거를 맡기면 사람들이 1인 1 AI를 가지고 있고 AI끼리 디베이트를 해서 뭐 결정을 한다거나 내 투표를 대신해 준다거나 네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라는 게 과연 필요할까? 뭐 이런 직접 민주주의가 네. 실현이 된다. 블록체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결국. 어쨌든 AI가 예, 나를 100% 잘하는 AI가 내가 바쁜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신해 주는 네네.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뭐 AI 잡과 AI가 어디까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냐라는 거에 있어서 단순히 뭐 잡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AI한테 잘 보여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AI가 정말 정치적인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다 위탁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네요. 예, 내줌에 AI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 워딩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 컨셉이 굉장히 재밌네요. 그리고 네. 혹시 그 휴메인이라든지 그 레빗 보셨나요? 네네 어떤 디바이스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가 지금 말씀하신 얘네들이 뭔가 더 이제 저희에 대해 저도 이제 지금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은 정말 야, 너 다음 투표할 때 이해해야 돼라고 이런 기계들이 어떻게 보면 알려줄 수 있는 세계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뭘 사셨어요? 휴메인을 사셨어요? 아니면은 레빗을 사셨어요? 레빗, 휴메인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먼슬리 서브스크리션 피도 있고 어, 그래갖고 약간 이제 장벽이 있는데 레빗은 좀 싸니까. 예. 이거는 제 생각에 약간 워키토키 느낌이어가지고 네네. 레빗 R1이죠. 네네, 맞습니다. 600불이네요. 이거 네. 써보신 분들이 괜찮다고 하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직 제 주위에 주문하고 기다리는 사람밖에 없어갖고 그건 아, 못했는데 네. 200불이면 뭐 못 써더라도 그냥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주문하고 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전 프로 써보신 건 어떠셨어요? 태수님, 그 어떻게, 저는 그게 안경을 제가 쓰잖아요, 저도. 네. 그래서 안경을 벗으니까 못 쓰더라고요. 그 컨택 렌즈를 쓰라고 이렇게 아, 나와갖고 그거 그래요? 못 썼거든요. 예. 어, 이게 그 인스트럭션이 안 보이니까 글이 저희가 읽을 수가 없으니까. 어, 여기 하면은 제가 가봤는데, 아직 예약은 하고 해보지는 못했는데, 네네. 8차이스 렌즈로 안에 넣어준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저희 팀원들이 산 거를 오피스에서 아, 해갖고 그런 이제 툴이 없어갖고 네네. 제가 아, 그 이제 팀원 렌즈 갖고 오라고 제가 이제 맞아. 운동할 때만 컨택 렌즈 쓰는데 그거 갖고 오라고. 아니 되게 웃겼어요. 썼는데 인스트럭션이 막 글로 나오는데 그 글을 못 읽는 거예요. 제가 안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걸 뿌에서. 예, 뿌여갖고 안 보여갖고 결국 셋업도 못 하고 한 1분 써보고 그냥 내려놓은 참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이걸 아마 네. 주문을 하면은 사면 아마 거기 끼울 수 있는 렌즈를 같이 주니 음, 데모 신청을 하면은 이제 너 시력 그 안경 갖고 오면은 이제 시력 측정해서 렌즈를 이제 그런 음, 렌즈가 있나 봐요. 도수별로 음, 부착해가지고 아, 해준다고 그럴까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아직 데모 못 했구나. 해봤거든요. 네네. 아, 근데 예, 굉장히 그 제 다른 안경을 안 쓰는 다른 팀원이 바로 옆에서 이제 쓰는 거는 이제 부러워하면서 보기만 했는데 네,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몰입감이.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꼭 예, 그 품평을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요 토픽은 요 정도 하고 일본 VC 얘기를 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저는 네네. 굉장히 궁금한데 그리고 어떤 매니저들이 좀 잘하고 있는지 로컬 VC가 네네. 한번 해보시죠. 네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거기 뭐 그죠. 일본이 요즘에 그 보내주신 기사 카톡에 올려주신 기사도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은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일본에. 네,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돈이 워낙 이제 많으니까 일본이 네, 그 일본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싶어 하는 이제 디맨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이제 특히 펀드들이 그렇죠. 네, VC 펀드들이 이제 일본에서 돈을 이제 끌어오려고 하는 디맨드가 있어서 이제 계속 일본에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일본에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요즘에 일본에 투자 그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미국은 아직 전자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본에 돈을 끌어오기 위한 이제 디맨드가 훨씬 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예, 그 관심이 있긴 하지만은 정말 이게 일본의 투자까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음, 왜냐면은 어디가 잘하고 있는지라고 아까 질문 드렸는데 네, 주셨는데 그 단순히 퍼포먼스만 보면은 이제 히스토리컬 이제 퍼포먼스 VC 펀드 퍼포먼스 보면은 사실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VC고 똑같은 리스크를 갖고 있는 VC라는 이제 자산 클래스의 리턴이 이제 낮은 일본에 혹은 이제 다른 나라를 투자할 이유가 있나,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넘어야 산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예,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일본을 보는 거는 사실 일본이 당연히 자금이 굉장히 많고 부자 나라니까 돈이 많을 거고 네, VC들도 일본 시장에서 펀드레이징 하고 싶을 텐데 일본 성향상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네, 아이아웃도 잘 안 하시고 크레딧 음, 위주로 하시고 벤처는 뭐 더더욱 안 건드리고 싶어 하실 것 같고 음, 아마 보수적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크레딧 쪽은 펀드레이징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프라이 네네. 크레딧, 그죠? 프라이빗 크레딧들이 네, 뭐 GPIF 이런 일본 연금 이런 데들은 막 네, 제일 큰, 5 빌리언, 10 빌리언 이렇게 한 번에 네. 매니지 한다고 들었어요. 그쵸, 게이트키퍼 통해서. 네네. 예, 그래서 LPC랑 분명히 있는 맞습니다.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앤더슨 호로치도 이번에 일본 오피스 연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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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두 번째 말씀하신 VC 펀드레이징, 그 로컬 VC들이 돈을 받는 거 말씀하신 거 아니면 미국 VC가 일본에 가서 돈을 모으는 거. 그렇죠. 아, 끌어오는 것들이 이제 지주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일본에서 대학도 나오고 뭐, 10년 넘게 이제 살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어, 그걸 이제 경험을 지금, 플러스 지금 하는 일을 이제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일본이 가장 큰 문제점이, 돈을 못 주는 거거든요. 월급을. 네. 그 말이 되게 웃긴데 우리나라는 좀 덜하다고 생각 들었는데 그 일을 잘하고 그러면은 이런 걔네들한테 돈을 이제 잘 줘야지 걔네가 이제 더 회사 남고 충성심 생겨 일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본은 월급을 진짜 안 주거든요. 잘 인센티브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잘 건가요? 안 돼 있어요. 예, 어, 굉장히 안 돼 있고 저도 이제 이제 두 번째 VC를 이제 리크루시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네.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전 직장이 제가 골드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골드만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페이가 그래도 이제 조금 좋다 보니까 네.
리크루트에서는 이제 그거를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방향 그 차이가 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줄 수도 있는데 이게 룰로 정해져 있다는 거. 이 포지션 들어오면은 이 가격.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공공기관처럼 네, 이 포지션이 이 가격. 그럼 절대 이제 그게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리크루트가 어떻게 보면 일본 큰 회사 중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니 그래서 그 임원분이 그랬거든요. 들어가서 되게 미안한데 이상은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못 준다. 그 네, 대신 뭐 포지션이라든 이런 걸 이렇게 조정해주고 싶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네. 승진은 시켜줄 수 있지만 그 테이블 그렇죠. 안에서 급여를 올려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주겠다. 뭐 포지션도 주겠다. 근데 돈은 못 준다. 이런 식이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 굉장히 경직적이네요. 굉장히 경지적이에요. 참고로 근데 아까 방금 했지만 리크루트라는 게 일본 사람들 물어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대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그래서 옛날 회사 뭐 그런 데 가면 더 심할 거예요. 뭐 히타치 이런 데 가면 훨씬 심할 거예요. 더 아, 경직돼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그 다른 스타트업들도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제가 보면은 돈을 잘 못 줘요. 안 주고. 네, 예, 그러니까 인센티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굳이 스타트업들 가서 이제 미국 스타트업은 돈을 잘 주잖아요. 잘 주는 네. 데도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 한국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재가 스타트업들로 안 가고, 거기 여기 큰 데 있으나 조금 데 있으나 어차피 돈 받는 건 조금이니까, 그럴 음, 바에는 안전한 큰 데 있겠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일본 국내에서 돈이 많이 풀리면은 정부에서도 자꾸 이제 키시다상이 이제 일본 스타트업에 돈을 자꾸 풀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월급도 조금 더 줄 수 있게 되면은 이 인재 유출이 스타트업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업 씬이 조금 더 이제 벤처 투자처로서 일본이 좀 더 이제 매력적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퀘스천 마크로 큰 것 같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것 같은, 한국하고 일본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미국은 음, 빅테크에 다니면은 뭐, 베이스 샐러리 캐시 보너스도 있지만, RSU나 스탁 옵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엄청나잖아요. 예. 그리고 회사가 워낙 막 트릴리언 달러 회사들이 되니까, 네, 뭐, 1 트릴리언 달러에 들어갔어도 구글에 지금 3 트릴리언 달러니까 3배가 2, 3년 만에 오르고, 막 그렇게 음, 캡이 계속 올라가니까, 주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뭐, 여기서 물가 비싸긴 하지만 2, 30만 불 베이스 샐러리에 주식 좀 받으면, 그렇죠. 그것만 해도 한 50만 불 되니까, 네. 그게 있는데, 참고로 결국은, 5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 하면 7억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가 구글 다니면은 1밀리언 받더라고요, 여기. 한 예, 10대 후반 40대쯤 됐을 때, 물론 능력에 따라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한 40대 초반 정도 매니저 하시면은 그냥 패키지가 다 합쳐서 50만 불 구글 다닌다고 하면 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이제 문화적인 부분도 첫 번째 당연히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음, 결국은 이제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굳이 많이 안 줘도 너 나가면 똑똑한 애들 많은데 걔 뽑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리고 그쵸. 네, 노동 자체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뭐 해고와 고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 음, 근간에는 업사이드가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마켓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러네요. 팝옵션을 그것도 줘도 있네요. 예. 주가가 뭐 삼성전자 어제부터 계속 7, 8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오르니까 그것도 크게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고 또 그쵸, 그렇게 그쵸, 그쵸, 그쵸. 그런 것도 잘 주지도 않고 스탁 옵션도 네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일본이 좀 더 경직적인 것 같네요, 한국보다. 일본이 좀 더 경적인 것 같아요. 음, 예. 음. 참고로 그 레벨즈라고 그 테크 쪽 그 뭐지? 샐러리가 나오는 사이트가 있으면 혹시 네, 관심 네. 있으신 분. 어쨌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유는 아까 막 제가 말씀드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식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이제 워낙 그 나라가 크니까 어, 내수가 경제가 크니까, 예, 참고로 이 사이트는 이제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사람들이 쓰는 대충 치면은 얼마 받는지 직급에 따라서 음. 테크 회사에서 나옵니다. 네. 그렇 근데 선생님 이거 보면 너무 이제 그 디프레스 되니까 안 보시는 게 좋은데 저 정신 건강상 안 보는 게 좋은데 뭐, 이거 주로 예, 미국 건가요?
미국 겁니다. 네, 미국 아, 테크 쪽. 다른 것도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테크에 이제 샐러리를 공유하는 걸로 시작한, 예. 그래서 그렇군요. 굳이 블라인드 안 가도 여기서 이제 다 나오는데, 아, 블라인드에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나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 걸로 알고, 그 가나 블라인드, 제 기억으로는, 들어갈 때 제 샐러리를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좀 조회를 할 수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거는 약간 셀프 리포팅이긴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워낙 써갖고, 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예, 그렇군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일본 VC 시장은 아직 조금 초기인 것 같네요. 그 개화 단계에 있어서 투자 대상. 네네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차피 VC라는 게 신형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어떤 기사에서도 나와 있었던 건데요. MCP 분, 저희도 이제 MCP 분이랑 조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네, 그, 여러분들, 이 기사에 냈듯이 앞으로 10년 동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 월급이 올린다든지 돈이 더 풀린다든지, 내수 경제가 뭐 앞으로도 계속 크니까 그 주식 시장이 지금 엄청나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오히려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네,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네, 네, 일단 그 레코딩은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나머지 토픽 네, 어떻게 할지는 일단 끊고, 네네.